그 녀석이 내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죽어주세요. 내 아들이었어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이요. 35해를 퀵서비스 기사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배달을 멈춘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 그 녀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이 악물고 살았어요. 제 이름은 김태호. 올해 72입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컨테이너 창고에 앉아 있어요. 제 전 재산이요? 이 창고 안에 있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전부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한테 갔습니다. 내가 직접 넘겨줬어요. 바보짓이었죠.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 아들이 그런 놈인 줄. 모든 게 3년 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퀵서비스 일을 접고 막 은퇴한 참이었습니다. 35해 동안 모은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샀어요. 한 채는 제가 살고 한 채는 전세 놓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요.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스타트업을 차린 녀석이었습니다. IT 쪽이라고 했어요. 저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이 잘 나간다니까 좋았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 투자를 받으려는데요. 근데 제 명의의 재산이 많으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일단 제 명의로 바꿔놓으면 안 될까요? 투자 정리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어요. 평생 모은 재산인데요. 그게 좀 그렇지 않냐? 아버지, 저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설마 제가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겠어요? 민준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투자 받으면 아버지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는 흔들렸어요. 내 아들인데,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인데, 설마 아버지를 속이겠어요?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날 저는 아파트 2채를 전부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35해의 피땀이 한 번의 서명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라는 걸. 명예 이전이 끝나자마자 민준이가 변했어요. 아버지, 이 아파트 전세 놓으려고요.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뭐? 갑자기 왜? 아버지 혼자 사시기 뭐해요? 저희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좋게 들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랑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그래서 민준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아파트였어요. 며느리 수연이가 맞아줬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녀 얼굴도 보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버지, 이 방에서만 계세요.
다른 방은 회사 서류가 있어서요. 아버지, 냉장고 음식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수연이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버지, 손녀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공부 방해돼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사생활이 중요하겠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거실에서 TV 보지 마세요. 소음이 심해요. 아버지, 저녁은 방에서 드세요. 손님 오거든요. 아버지, 낮에는 밖에 나가 계세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짐짝이었습니다. 아니, 짐짝보다 못했어요. 짐짝은 최소한 한쪽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는데 거실에서 민준이랑 수연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야? 답답해 죽겠어. 수연이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참아.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요양원? 돈 드잖아. 차라리 뭐, 호적에서 파버리면 안 돼? 부양 의무 없어지잖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호적 파려면 명분이 있어야 해. 그냥 두면 알아서 가시겠지.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제가 35해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어차피 재산은 다 넘어왔잖아. 이제 쓸모없어. 수연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숨을 죽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알아서 가시겠지. 쓸모없어. 그게 제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5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피땀 흘려 키운 자식에게 이렇게 버림받는 건가?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더 큰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은 평생 퀵서비스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는다.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녹음기를 사는 것이었어요. 조그만 거요. 펜 모양으로 생긴 녹음기.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옛날 퀵 일할 때 쓰던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몰래 그걸로 주문했어요. 녹음기가 오자마자 늘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민준이랑 수연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녹음했어요.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은 없어요. 회사가 어려워서요. 녹음. 아버지, 방에서 냄새나요. 씻으세요. 녹음. 아버지, 언제 요양원 가실 거예요? 알아봐 드릴까요? 녹음. 한 달 동안 모으니까 꽤 됐어요. 증거가 쌓였습니다. 그 다음엔 옛 친구를 찾아갔어요. 박 사장. 옛날에 같이 퀵서비스 하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화물 운송 회사 차렸어요. 꽤 잘 나가더라고요. 태호야, 오랜만이다. 근데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다 털어놨습니다. 아들한테 재산 뺏긴 것, 버림받은 것, 다요. 박 사장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그 개자식이, 태호야, 어떻게 그런 놈을 키웠냐? 내가 바보였지. 내 자식인데 설마 했어.
박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태호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 복수할 거야. 저는 박 사장한테 계획을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내 아들 회사 정보도 내가 알아볼게. 박 사장은 약속을 지켰어요. 며칠 뒤 박 사장이 연락해 왔습니다. 태호야, 내 아들 회사 상황 알아봤어. 투자 유치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이미 투자 받아서 다 썼어. 지금 회사 빚이 10억이 넘어. 뭐? 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았더라. 두 채 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로 빚을 졌다는 거야? 그래. 내 재산으로 자기 빚 메꾼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나쁜 놈. 그리고 더 있어. 박 사장이 말을 이었어요. 내 아들, 요즘 투자자들한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어. 머지않아 회사 망해. 진짜? 그래. 내가 복수 안 해도 알아서 망할 놈이야. 근데 그냥 망하게 둘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손으로 끝내고 싶어. 박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태호답다. 작전을 세웠어요. 민준이 회사가 투자 유치 행사를 연다고 했습니다. 큰 호텔에서요.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돈들도 온다고 했어요. 수연이 부모님이요. 저는 그날을 노렸습니다. 행사 일주일 전 저는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나 이제 요양원 가려고. 민준이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이 나쁜 놈. 좋아하는 거 다 보여. 그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내 회사 행사에 가보고 싶어? 아들이 어떻게 일하나 보고 싶거든. 민준이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거긴 좀. 마지막 부탁이야. 요양원 가면 언제 볼지 모르잖아. 민준이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요양원 간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조용히 계세요. 투자자들 앞에서 창피하면 안 돼요. 창피하다. 아비가 창피하다. 저는 웃었어요.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요. 알았다. 조용히 있을게.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제일 낡은 옷을 입었어요. 일부러요. 퀵서비스 할 때 입던 점퍼, 기름때가 묻은 바지, 다른 운동화. 호텔에 도착하니까 민준이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버지,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다른 옷이 없어서.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쪽 구석에 앉아 계세요. 눈에 안 띄게요. 저는 고분고분 구석 자리로 갔어요. 거기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와인이 돌아다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민준이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그럴듯하게 말하더라고요. 사기꾼이 따로 없었어요. 수연이 부모님도 보였습니다. 비싼 옷 입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이라고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네.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였어요.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퀵서비스 기사 아버지라고 무시한 거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됐어요. 민준이가 투자자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옆에 붙어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 수연이 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 저 사람 뭐예요?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부러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아들 행사인데.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저 옷차림 좀 보세요. 수연이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다 듣는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 나갈게. 돌아서는데 수연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러게 왜 저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었냐. 쪽팔려서 원. 비웃는 소리였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퀵서비스 기사 아버지가 뭘 어쩌겠다고 여기 와요? 분수를 알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분수요? 좋습니다. 분수를 알려드리죠.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내가 내 재산 가져갈 때 서류 위조한 거 알고 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뭔 소리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서류 서명할 때 내가 뭘 끼워 넣었는지 다 알아. 박 사장이 조사해줬어.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내가 위조한 위임장이야. 내 동의 없이 아파트 담보 대출받은 서류. 이건 사기죄야. 민준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이건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내가 나한테 한 말 다 녹음해뒀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언제 요양원 가실 거예요? 그냥 두면 알아서 가시겠지. 어차피 재산은 다 넘어왔잖아. 이제 쓸모없어. 행사장이 술렁였어요. 투자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아버지,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왜? 창피해? 내가 아비한테 한 짓이 창피한 거야. 저는 소리쳤어요. 35해 동안 참았던 목소리로. 나는 35해를 퀵서비스 했어. 비 맞고, 눈 맞고, 손가락 얼어가면서 오토바이 몰았어. 왜?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근데 내가 나한테 한 게 뭐야? 민준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재산 뺏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내가 죽기만 기다렸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이요. 늦었어. 35해 전에 널 안았을 때 나는 진심이었어. 근데 넌 아니었나 보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분수를 모른다고요? 이 손으로 35해 일해서 강남에 아파트 2채 샀어요. 당신네 아들은 뭘 했는데요? 장인 회사에서 월급 받아먹은 거 말고. 수연이 아버지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분수를 모르는 건 당신들이야. 남의 아버지 무시할 분수가 아니었어. 저는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투자자들이 떠나고 민준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박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잘했어.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어.
박 사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변호사 만나러 가야지. 재산 찾아와야 하고, 고소도 해야 하고. 그래, 내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 좋은 사람 알아.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법정 싸움은 제 승리였어요. 민준이가 서류 위조한 게 밝혀졌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아파트 2채는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았어요. 민준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거든요. 수연이는 이혼했어요. 돈 없어지니까 바로 떠나더라고요. 수연이 부모님도 사업이 기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인과응보죠. 저는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아파트 1채는 팔았어요.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정원이 있는 예쁜 집이에요.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뒀어요. 노후 자금으로요. 박 사장이 자주 놀러 와요.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옛날 이야기해요. 퀵서비스 하던 시절 이야기요. 태호야, 그때 비 오는 날 한강 다리에서 미끄러진 거 기억나? 기억나지. 오토바이 박살났잖아. 근데 배달은 제 시간에 했잖아. 걸어서. 그랬지. 그때는 진짜 미친놈이었어. 우리는 함께 웃어요. 어제 저녁 정원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뭘까? 자식을 너무 믿은 거? 아니면 재산을 너무 쉽게 넘긴 거?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건 하나예요. 내 인생을 너무 아들한테만 바친 것.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35해 동안. 이제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에 물을 줘요. 텃밭도 가꿔요. 감자, 고구마, 배추. 내 손으로 키운 거 먹으니까 맛있어요. 오후에는 산책해요. 동네 할아버지들이랑 바둑도 둬요. 제가 좀 잘 둬요. 퀵서비스 하면서 대기 시간에 많이 뒀거든요. 저녁에는 책 읽어요. 평생 바빠서 책을 못 읽었는데 이제야 읽어요. 재밌더라고요. 민준이요? 연락 안 해요. 저도 안 받아요. 미운 마음이 없냐고요? 거짓말 안 할게요. 있어요. 가끔 밤에 그 녀석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어요. 35해 동안요. 그 녀석이 배신한 건 그 녀석 잘못이에요. 제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퀵서비스 기사 김태호. 73.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원에 물을 줬어요. 감자가 쑥쑥 자라고 있어요. 저처럼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김태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고 박정수 씨의 유언장입니다. 박정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박정수가 죽었어요? 네.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 김태호 씨 이름이 있어서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수, 제가 35해 전에 버린 사람. 민준이 엄마. 제 전처였어요.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에게 평생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것만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는 글씨가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인지 글씨가 번져서인지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민준이는 당신 친아들이 아니에요. 정원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감자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